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알트코인 중 하나인 BC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CN의 배경, 원리, 그리고 토크노믹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총평도 들어가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특정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BCN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BCN은 2015년 써니 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써니 루는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비통에서 CIO 혹은 최고 정보 책임자로 일한 독특한 경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BCN의 개발과 유지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BCN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BCN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BCN이 리플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BCN 역시 개인이 아닌 기업들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리플이 기업들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이었다면 BCN은 바로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의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공급망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게 와 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아서 조금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현재 공급망에서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와인 중에 20%는 가짜라는 통계가 있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물동량의 3.3%, 630조에 달하는 물건들이 가짜였습니다. 또한 음식 제품들의 안정성 문제, 불투명한 유통 정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BC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잠시 살펴보면 먼저 각 제품들의 RFID나 QR코드를 부착한 뒤 각 유통 경로에서 이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각 제품의 유용한 정보들을 업로드합니다. 이 정보들은 블록체인들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정보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BCN은 기업들의 유통망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BCN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BCN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드포크를 통해서 공급망 관리에 최적화시킨 뒤 BCN Thor라는 블록체인을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BCN의 가장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Salute and Respect Ethereum 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BCN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 아닌 Proof of Authority, 권한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권한 증명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이자 폴카닷의 창시자인 게빈 우드에 의해서 처음 개념화됐는데요. BCN 생태계에는 총 3가지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마스터 노드, 에코노믹 X 노드, 그리고 에코노믹 노드. 이 중 생태계 최상단에 위치한 마스터 노드의 경우 총 101개만 존재하며 이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선 BCN 파운데이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최소 2,500만 개의 BCN 코인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이 101개의 마스터 노드 중 하나의 노드가 무작위로 선정되고 이 노드가 블록 생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리플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리플 역시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해서 블록 생성에 참여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속도입니다. BCN은 초당 약 10,000건의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기업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CN은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이 위에 다른 여타 레이어 1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앱들과 코인 생성 역시 가능합니다. 단 이 모든 것들 또한 BCN 파운데이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많은 탈중앙화 앱들이 생기면 블록체인 전체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BCN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BCN은 독특하게 듀얼 커런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즉 생태계에 하나가 아닌 2개의 코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BCN 코인이며 다른 하나는 VThor라는 코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BCN 생태계의 다양한 노드들의 종류를 다시 살펴보면 각 노드마다 담보로 설정해야 하는 BCN 코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BCN 코인은 사실상 담보로서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투표권 역시 BCN 코인이 갖고 있는 유틸리티 중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각 노드마다 표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마스터 노드들의 투표권이 에코노믹 노드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것인데요. 마스터 노드들이 가장 많은 BCN 코인을 담보로 맡겼음에도 투표권이 적은 이유는 바로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즉 유일하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마스터 노드들이 투표권도 많이 가져갈 경우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투표를 해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모든 노드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보상을 비체인 코인이 아닌 VThor 코인으로 받습니다. VThor 코인은 비체인과 다르게 담보로서의 활용 가치는 없지만 네트워크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체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VThor 코인만 매입해서 수수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비체인 코인이 수수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VThor 코인이 생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체인 코인을 통한 채굴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체인 코인의 가격은 VThor 코인의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VThor 코인의 경우 사실상 네트워크상의 수수료로서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가 이 두 코인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체인 코인은 총 발행량이 867억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VThor 코인의 경우 연간 인플레이션에 따라 제한이 없이 그 수가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체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중앙화된 한 조직의 승인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에는 크게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사용되는 중앙화된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아무리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위해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체인이 PwC, BMW, 월마트, LVMH 등 여러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비체인의 상용화에 있어서 큰 강점이지만 파트너십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커다란 위험이 비체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비체인은 회사의 헤드쿼터를 중국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중국 내 기업 혹은 공기관들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비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여러 군데 오피스를 열면서 더 많은 협력 업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방에선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체인과 쉽사리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술력과 훌륭한 듀얼 커런시 토코노믹스를 갖고 있지만 중앙화된 시스템과 높은 중국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체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단순한 비방과 비난은 자제 부탁드리지만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